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귀 기울이면 마음이 행복해지는 시간. 안녕하세요. 빛나는 오늘을 듣다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몇 번의 선택과 결정을 내리셨나요? 바쁜 출근길, 층층마다 세워지는 엘리베이터를 탈지, 아니면 빠르게 계단으로 내려갈지를 고민하고 지하철 플랫폼으로 들어오는 소리에 그것을 타기 위해 뛰어 내려갈지 아니면 여유 있게 다음 지하철을 기다릴지를 선택했을 겁니다. 선택에 관한 심리학 분야에서 유명한 쉬나 아이엔가 교수는 실험을 통해 사람은 의식적인 결정을 하루 평균 70번 한다고 밝혔는데요.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고 깨어있는 시간 동안 거의 13분의 1번꼴로 뭔가를 결정하는 셈입니다. 예전에 그래, 결심했어 라는 대사로 유명한 인생 극장이라는 TV 프로그램에서도 서로 상반되는 A와 B를 선택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를 가상의 드라마로 보여줬었죠.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바뀌는 이야기에 크게 공감했던 이유는 그만큼 선택과 결정이 중요하면서도 어렵다는 것을 알기 때문일 겁니다. 오늘은 인생에서 중요한 기회를 잡기 위해 최고의 타이밍에 선택과 결정을 도와줄 5가지 단어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첫 번째 단어는 긍정입니다. 선택과 결정을 하고 난 뒤에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잘했어. 훌륭한 결정을 했어. 조금만 더 생각하고 결정할 걸. 왜 이것밖에 생각 못했지? 대부분은 후자일 것입니다. 항상 선택의 갈림길에서 하나를 선택하면 나머지 하나가 왜 더 좋아 보이는 걸까요?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라는 속담처럼 내가 선택하거나 결정하지 않은 선택지가 더 좋아 보이는 이유는 바로 자기 확신의 부재에 있다고 합니다. 확신은 나에 대한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러한 믿음의 바탕을 이루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는 어떨 때 행복하다고 느끼는지 등을 아는 것입니다. 선택과 결정을 어려워하는 사람들은 자기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내가 내린 결정과 행동, 내가 내뱉은 말에 대해 항상 후회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합니다. 심지어 타인의 선택과 비교해서 나의 결정을 부정하거나 잘못됐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런 자기 확신은 어느 순간 짠 하고 생기지는 않죠. 주변 사람들의 격려와 응원, 충고와 조언보다는 마음속에 있는 나와 만나서 대화를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긍정입니다. 그렇다면 선택과 결정을 잘하는 긍정주의자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잊어버려야 할 때를 알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사람들은 선택과 결정 후에 안 좋은 결과가 나왔을 때도 쉽게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실패를 곱씹다 보면 부정적인 사고 안에 자신을 가두게 되고 이것이 새로운 도전을 가로막게 되죠. 스스로를 용서합니다. 결정과 선택에는 항상 책임이 따릅니다. 이때 긍정적인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을 용서하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노력합니다. 스스로 동기부여를 합니다. 비록 다른 사람과 비교될지라도 스스로 동기부여를 하며 장애물을 극복하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고 가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에 휩싸여서 선택과 결정을 두려워하던 사람이
한순간에 긍정적으로 바뀌기는 쉽지 않죠. 하지만 충분히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나의 선택과 결정을 믿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두 번째 단어는 심플, 단순하게 생각하기입니다. 회사에서 상사가 갑작스럽게 방금까지 3시간 동안이나 회의를 한 내용을 심플하게 한 장으로 정리해오라는 지시를 받았다면 어떨까요? 저자는 1시간이 지나도록 정리는커녕 어떤 내용을 넣고 빼야 할지, 어디서부터 어떻게 정리를 해야 할지 몰라 멍하니 모니터만 바라보다 3장으로 보고서를 올렸다고 합니다. 그것을 본 팀장님이 빨간 펜으로 불필요한 내용을 하나 둘씩 지워가더니 신기하게도 딱 한 장으로 내용이 정리된 문서를 보며 직장인의 노하우가 필요하기 이전에 나의 머릿속을 정리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글을 쓰거나 말을 할 때도 나의 생각을 정리해서 표현해야 하듯 선택과 결정을 할 때도 정리가 필요합니다. 복잡한 머릿속을 심플하게 정리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연습이 필요합니다. 선택과 결정을 어려워하는 사람이 단순하게 생각해야 하는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생각이 많아지면 불필요한 걱정을 하게 됩니다.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수록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불필요한 고민과 걱정으로 이어져 올바른 선택과 결정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어버립니다. 단순하지 않으면 정리하기도 어렵습니다. 아까 3장짜리 보고서만 봐도 불필요한 말이 너무 많습니다. 내 눈에는 모두 다 중요해 보이지만 보고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핵심이 빠진 종이에 불과하죠. 생각이 많아지면 올바른 선택과 결정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결정된 사항조차 두서없이 중구난방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요한 순간에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생각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고민할 사항이 많다는 것이죠. 그중 한 가지만 고르라면 고민의 시간도 길어집니다. 하지만 선택과 결정에도 유효기간이 있고 지켜야 할 데드라인이 있습니다. 그 시간을 놓치면 중요한 기회도 사라져버립니다. 세 번째 단어는 확신입니다. 그리스의 위대한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라고 말했죠. 선택과 결정을 어려워하는 것도 나 자신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원하는지를 모르면 어떤 선택이 나에게 이로울지, 해로울지를 판단할 수 없으니 선택과 결정도 쉽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선택과 결정에서 자기 확신을 이야기한 이유는 단 하나, 내가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롯이 나의 판단 기준을 가지고 내가 직접 정해야 합니다. 선택과 결정을 타인이 해주길 바라는 사람은 자기 확신이 부족한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결정하는 것을 굉장히 걱정하고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자기 확신을 갖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나라는 사람에게 여러 가지 역할이 더해지면서 나를 보는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게 됩니다. 나를 점점 잃어가기 때문입니다. 하루하루 똑같은 일상 속에서 매일, 매월, 매년을 살다 보니 나라는 사람이 무엇을 잘하고 좋아하는지를 점점 잊어버리게 됩니다. 실패를 극복해본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선택과 결정 중에서 잘못된 선택을 했거나 최선이라고 여겼지만 좋지 않은 결과가 나타났을 때 스스로 극복해 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인생의 답은 나의 마음 속에 있습니다. 나만의 기준과 선택을 할 수 있는 힘은 바로 자기 확신에서 나온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네 번째 단어는 완벽, 완벽주의의 노예에서 벗어나라입니다. 완벽하다는 말은 누구나 한 번쯤 듣고 싶은 말이죠. 일단 너 완벽하다라는 말을 들으면 일이든 인간관계이든 실수 하나 없이 깔끔하게 처리한다는 뜻처럼 여겨지니 자신의 가치와 등급을 높이 평가하는 듯이 생각됩니다. 여기 두 학생이 있습니다. 한 명은 완벽주의자고 한 명은 아닙니다. 둘 중 누구의 학업 성적이 더 좋을까요? 아마 완벽주의 학생이 일 처리도 깔끔하고 노트 필기나 시간 관리도 잘해서 성적이 더 좋으리라 생각될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완벽주의가 아닌 학생의 학업 성적이 더 우수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완벽주의 학생은 완벽을 추구하느라 사소한 것까지 빠뜨리지 않고 모조리 챙기다 보니 정작 중요한 일에 집중하지 못합니다.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완벽하지 못했을 때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자신을 싫어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심리적 과민 반응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완벽이라는 단어가 겉으로는 좋아 보이지만 그 속에 숨겨진 실체는 그렇지 않다고 해요. 실제로 완벽주의자들은 이런 특성을 가진다고 합니다. 작은 실수도 계속 마음속으로 되새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미 벌어진 실수는 훌훌 털어버리고 다시 시작하면 되는데 실수를 바로잡지 못한 것, 실수에 대한 자책을 많이 합니다. 실패가 두려워 새로운 시도와 도전을 하지 않습니다. 완벽주의자는 자신이 완벽하게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도전하거나 새로운 시작을 하지 않습니다. 완벽한 준비를 한다는 이유로 시간만 보내다가 중요한 기회를 놓치는 경우도 생기죠. 선택 불가 증후군을 갖고 있습니다. 완벽주의자들은 매번 최상의 선택을 하려고 합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단점이라도 하나 발견되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고 다른 완벽한 선택지를 찾기 위해 또 시간을 보냅니다. 결국 주변의 평가로 인해 지금보다 더 완벽해지기 위해 더 자책하고 자신을 더 힘들게 만듭니다. 우리는 절대 신처럼 완벽해질 수 없습니다. 일하는 과정에서 실수를 하게 마련이고 잘못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마음을 여유롭게, 생각을 편안하게 갖도록 해보세요. 실수해도 괜찮고 놓치는 부분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어떠한 목표를 추진하는 과정에 의의를 두고 만족감을 느끼면 됩니다. 완벽한 것은 없다는 마음이 있어야 선택과 결정에서도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단어는 경험. 최고의 선택은 경험에서 나온다입니다. 선택과 결정에서도 경험은 중요합니다. 경험이 많을수록 어떤 것이 좋은 결정인지 나쁜 결정인지를 구분할 수 있고 더 나은 선택지를 고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우리는 다양한 경험을 해볼 수 있는 환경에서 살고 있죠. 학원이나 그 분야의 전문가에게 배울 수도 있고 또 유튜브 등의 매체를 이용해 간접적으로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너무나 많은 선택지가 존재하게 되어 나에게 적합하고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선택하기가 그만큼 어려워집니다. 가장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개인의 취향과 이전의 경험, 이용 사례들을 분석하여 원하는 답안지를 골라주는 시스템이 바로 큐레이션입니다.
올바른 큐레이션을 제공받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도 역시 경험이죠. 한 번이 어렵지 두 번은 쉽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선택 불가 증후군이 있는 사람은 새로운 것을 처음 시작할 때 많은 고민과 걱정을 합니다. 이것이 맞을까? 다른 방법은 없을까? 정말 해도 괜찮을까? 어색한데 어떡하지? 시작도 하기 전에 겁먹고 두려워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거나 내 몸과 마음이 상하지 않는다면 다양한 경험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험이 지식이고 재산이기 때문에 경험이 많을수록 보이는 것도 많아지고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 좋은 네트워킹을 할 수 있죠. 어떤 것이 나에게 좋은 선택인지를 결정하는 것도 나의 경험에서 비롯됩니다. 좋은 경험이든 나쁜 경험이든 그 과정에서 깨닫고 배우는 것들이 나만의 기준이 되고 가치관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경험은 선택과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비록 실패한 경험일지라도 같은 실수를 두 번 하지 않도록 깨달음을 줍니다. 더 많은 실패의 경험, 더 많은 성공의 경험을 쌓기 위해 경험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경험은 분명 나에게 최고의 선택지를 안겨줄 것입니다. 오늘은 선택과 결정은 타이밍이다 라는 책과 함께 최고의 타이밍에 아주 나이스한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는 긍정, 심플, 확신, 완벽, 경험 이렇게 5가지 단어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여전히 선택과 결정이라는 것은 어렵고 매 순간마다 고민은 분명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전보다 고민할 시간이 줄고 불필요한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여러분들의 선택과 결정의 판단 앞에 길잡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선택과 결정을 어려워했던 여러분들의 앞날에 꼭 성공과 행복이 가득하길 바라면서 오늘의 책 이야기는 여기서 마칠게요. 오늘 저의 낭독이 여러분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또 만나요.